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런 소송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땅에 알고 보니까 뭐 우수관이나 오수관 아니면 수도관 이런 게 지나가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우연치 않게 뭐 옆집에서 집을 짓는다? 아니면 내가 내 땅에다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아니 내 땅에 우수관이 지나가는 거야. 내 땅이 거기까지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오수관 같은 것도 지나가고 수도관이 지나가.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쉽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볼 또 포인트도 있어요. 뭐냐면 근데 이게 왜 묻혔지예요? 왜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되는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이런 게 왜 우리 내 땅에 들어와 있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땅에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드러내라. 철거해라는 거예요. 철거하고 여태까지 한 사용료 내놔라. 그러면 사용한 기간이 몇 년이냐? 이거예요. 그 10년 넘었다는 거. 이게 15년 묻혀 있었어요, 만약에. 그럼 나는 어디까지 몇 년치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묻혀 있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이 소송이 이걸 어떻게 소송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도 오늘도 제가 의정부지방법원을 갔다 왔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요. 소송은 양당사자가 있고 주장이 각각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의뢰인들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1 더하기 1이 2여야지 편하잖아요. 그게 되면 AI가 해요. 사실은요.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기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것도 볼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땅이에요. 저희 땅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마름모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 여기 하늘색 빗금 있죠. 그게 1번이라고 써 있는 것과 2번이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이 하나는 지금 우수암거라고 해서 물 빠져나가는 통관 같은 거예요. 이게 우수암거가 있고 한쪽에는 지금 오수관이 있는 거예요. 오수관이 깔려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면적이 그래도 은근히 꽤 돼요. 여기 보면 오수관 요 뒤에 있는 게 직경이 50cm 정도 되는 거고요. 하늘색 또 밝은 빗금 쳐져 있는 게 무려 폭이 지금 3m고 높이가 2m짜리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된 우수 암거가 있는 거거든요. 일로 이제 그 우수 빗물도 빠져나가고 또 오수관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묻었냐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지? 난 몰랐는데 이거 왜 내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 내가 개발하려니까 이게 걸리니까 땅을 못 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도 묻은 거예요. 몇 년 됐냐? 그러면 당연히 이거 15년도 됐거든요, 만약에. 파헤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철거해라 라고 소송을 내요. 소장을 처음에 내잖아요. 소장 내면서는 처음에 철거해라, 일정 사용료 내라. 처음에는 금액을 특정을 못하니까 일정 금액 뭐 월 10만 원만 내라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 가서 감정을 해요. 이렇게 측량 감정하는 거예요. 감정이 나와서 측량 감정해 보면 여기에 오수관이 얼만큼 지나가고 또 우수암거가 얼만큼 지나가는데 면적이 얼마입니다 하잖아요. 그게 나오면 그 감정서를 기초로 해서 임료 감정을 해요. 임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이 지역의 여건을 따져봤을 때 이 땅값이 얼마인지, 그럼 이 땅값이 얼마면 그 땅값을 한 달간 사용하는 임료가 나오잖아요. 그 사용료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면적만큼 계산하는 거예요. 사용료 얼마다. 그럼 그거 물어줘라. 그 다음에 철거할 때까지 그 또 앞으로 장래에 발생한 사용료까지 내놔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거해라, 여태까지 사용한 사용료 내놔라,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철거할 때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내놔라.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몇 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 15년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근데 이게 국가지방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거는 5년치밖에 청구를 못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에 이런 조문이 있어요. 82조인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라는 규정이 있어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요, 10년이에요. 소멸시효라는 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근데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권리는 5년으로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5년밖에 청구를 못해요.
지금 만약에 이거 소재기 할 때 이거 철거해라라고 했으면 그 시점부터 지금 과거 소재기 이전 5년까지밖에, 소재기 한 날은 뭐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소재기 이전 5년까지밖에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도 5년이고 밑에 2항에 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1항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5년이었거든요. 양쪽 다 서로 5년이에요. 지방자치단체랑 저희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해도 몰랐지만 5년치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 모르게 내 땅 말이야 15년 사용해놓고 이거 5년밖에 안 되는 법이 어디냐 이렇게 또 속상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법이 그렇다는데요. 그래도 참 이해를 못하세요. 힘드시고 또 억울하시죠. 근데 문제는 철거는 100% 되느냐.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오수관을 사용하고 있고 우수광고를 저렇게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게 상속받은 땅이에요.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땅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우수광고가 있는지. 근데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판결문 제가 하나 이거 읽어드릴게요. 지금 상속받은 땅에 만약에 빗물 배수 시설인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우수관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스스로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에 제공한 경우에는 상속인도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기존 판례를 확인한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나온 판결이니까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판결 내용 보시면 어려워요.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배타적인 사용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소유권. 그건 내 땅은 내가 배타적,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독점적으로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사용소유권이 있어요. 그건 토지 소유권자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사용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데 근데 가끔 가다가 내 땅을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이렇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일부 땅을 그냥 내 집 앞에 있는 거, 그냥 다녀. 이렇게 마음씨 좋게 냅두면, 이 사람이 10년을 다녔어요. 그럼 내 땅이지만 10년을 다니다 보면 일반 사람들은 여기다 다른 사람이 그냥 다 다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제 와서 땅을 막거나 사용료를 걷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 소유권은 오히려 자기가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못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권리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겉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뭐 우수관이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하수도관 같은 거를 지나다니게 만약에 허락해줬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거는 공공기관한테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해줬기,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해줬기 때문에 그 상속인도 그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주장이 나오면 그때는 1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묻혔는지. 물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편이 잘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도 1심에서는 파내라, 철거해라라고 이겼던 사건이에요. 근데 항소심에서 뒤집어졌고 대법원에서 이거 맞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익을 이용해 제공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같이 그러한 제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우수관 설치 당시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하신 분의 아버지가 자기 토지와 단독주택의 편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그 집의 편리를 위해서 만약에 자발적으로 우수관을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거는 우수관 들어오는 거 내가 허락했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거다. 왜냐면 우수관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쓰는 우수관 들어오게 했으면 그거는 이제 포기한 거 아니냐. 소유권은 내 거지만 재산세는 내가 내지만 그래서 억울해하세요. 그럼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했다라고 보면 재산세는 안 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재산세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례가 이런 일련의 판결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게 계속 비판을 받는데 그래도 대법원은 이 판결이 맞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또 맞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못 뒤집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법원이 저렇구나.
그게 룰이고 그게 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간 내 땅에 묻혀 있는 것도 언제든지 파내보낼 수는 없다. 만약 아버지가 내 집에 대한 그리고 나랑 옆집 뭐 아니면 우리 집만을 위해서라도 필요에 의해서 주택에다가 오수관 끌어오거나 우수관 끌어오려고 허락해 준 거라 그러면 상속인들도 이거 그 제약을 받는다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근데 우리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법은 또 이런 법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법이요. 굉장히 이게 로마법 때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대륙법이라고 해서 독일 쪽으로 개수된 법이 있고 독일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고 또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는 영미법 계열이 있거든요. 이 법령이 그렇게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어느 게 맞는지를 고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들이고 또 여러 사건들을 판결을 하면서 만들어진 판례다 보니까 한 변호사가 자기가 독창적인 주장을 한다고 이게 뒤집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법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고 변호사는 물론 많이 알아야 되죠. 그리고 많이 소송을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일견 자기 생각만 하면 그 주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법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주장을 하지만 판례가 다르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판례랑 다를 땐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지만 의뢰인들도 변호사가 새롭게 법을 다 바꿀 수는 없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기 토지에 만약에 오수관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거 소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 청구할 수 있지만 5년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장래 사용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리고, 다만 배타적 사용주의권이 포기됐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